자,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요 설문지 만드는 거를 했었어요.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빈 곳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키보드의 슬래시 버튼을 누르시면 거기에 이제 글자를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양식이라고 글자를 치시면,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이 설문지에는 양식의 제목이라고 하는 걸 넣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뭐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냐면 할 일 목록 입력용. 자, 이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할 일 목록 입력용이라고 여기 제목에다가 그렇게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를 여기에 지금 질문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셔서 지우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할 일이라고 1번 이거를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을 마감일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이 설문에서 이런 질문들의 형식들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건 옵션 1, 2, 3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지선다 있죠? 1번에서 4번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고르는 거고요. 마감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다 날짜를 집어넣을 거예요. 날짜를 집어넣는 방식은 여기 점점점, 요 마감일에 점점점을 누르시고 여기서 질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질문 유형을 객관식이 아니라 요거를 누르셔서 날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날짜를 선택을 하면 요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밑에 질문 추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메모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 할 일에 대한 특별한 어떤 메모를 남겨놓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메모는 텍스트로 만들면 됩니다. 텍스트 외에 객관식 날짜, 사람, 파일과 미디어, 숫자, 체크박스, 이메일, URL, 전화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텍스트예요. 그래서 텍스트, 형식은 텍스트인데 여기 제목에다가는 메모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 위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할 일 목록 입력용, 그리고 할 일, 마감일, 메모.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 보시면 그럼 요게 이제 설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이제 샘플로 할 일이 뭐다, 마감일이 언제다, 메모 뭐 특별한 내용, 그 다음에 여기 제출 그렇게 누르면 설문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답을. 자,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할 일 여행 준비, 마감일은 제가 18일 날 성지순례를 가는데 17일까지 여행 준비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메모는 뭐 꼼꼼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제출을 누르시면 그러면 이렇게 제출이 됐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새 창으로 지금 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창, 방금 전에 했던 그 노션 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응답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양식 작성기 옆에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응답 탭을 눌러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작성한 여행 준비 3월 17일 꼼꼼히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글 폼과 같이요. 구글 폼에 그 폼을 작성을 하면 그 내가 작성한 폼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 저장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요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양식 작성기에서 작성을 했으면 여기에 응답에 그것이 항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게 세트예요. 양식 네, 질문하는데 받았습니다. 그 답이 있는데, 노션 양식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게 뭐였냐면 얘는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원래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예요. 구글 폼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구글 폼은 구글 폼 따로, 그것에 응답이 들어가는 스프레드시트 따로 이렇게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폼으로 작성한 것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온다. 음,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는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 폼 양식이고 이것을 테스트해 보려면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새 창이 뜨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개해서 아니면 내가 다른 데에서 이 설문을 작성을 하려면 여기서 양식 공유를 누르셔가지고 양식 공유를 누르셔서 자 작성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링크가 있는 기원의 모든 사용자라고 하면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권한이 있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이 페이지에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스텝 미팅을 할 때 스텝들의 그런 어떤 의견들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링크에 있는 기원의 모든 사용자라고 하는 요 맨 위에 거 그거를 해놓으면 내가 초대한 사람만 이거를 작성을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누구든지 이것을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이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뭐 교회 웹사이트에다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카톡방에 그 전체 카톡방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그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설문을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 폼 링크 복사하기 요거를 누르시면 그럼 이제 복사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 다른 데다가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그러면 이게 공개된 그런 이 설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에다가 이 설문을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홈페이지나 카톡방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공유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면 여기에 입력을 해서 제출을 누르면 그것이 여기에 응답, 요 할 일 목록 입력용의 응답에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이 다음에 내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는 완료라고 하는 체크박스를 하나를 만들어 넣어놨어요. 우리는 보통 양식을 만들 때는 여기서 만들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응답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도 할 일, 마감일, 메모 이 세 가지는 여기에 양식 작성기 했던 요 세 가지 질문에 응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누가 응답을 했느냐 이거는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익명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제가 이제 테스트 하느라고 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제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출 시간. 언제 이 사람이 이것을 작성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요 두 가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완료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이 완료는 뭐냐면 이게 지금 업무 데이터베이스니까 어떤 업무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일정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이런 할 일이 있고 마감일이 언제인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감일을 저희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마감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이거를 컴퓨터나 아니면 셀폰이나 이런 데에서 직접 여기 밑에 새 페이지를 눌러가지고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입력을 해도 돼요. 모레까지 해야 할 일을 만약에 이제 내일, 모레, 10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내가 순간순간 그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생각났을 때 뭐 해야 될 일들을 메모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아까 그 양식 작성기 여기에 양식 공유 요거를 공개로 해놓고 폼 링크 복사를 한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셀폰이 이렇게 있는데 셀폰에다가 여기 사파리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붙여놓고 엔터를 쳐놓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내보내기 해서 여기 홈 화면에 추가 이렇게 해놓으면 할 일 목록 입력용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쭉 가보면 여기 할 일 목록 입력용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셀폰에서 이거 딱 누르고 할 일 목록 여기 클릭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고 사흘 뒤가 마감일. 그래서 마감일이 언제냐? 1, 2, 3 사흘 뒤 이날이다. 그리고 던 누르고 그리고 서밋 이렇게 누르면 그럼 셀폰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도 여기에 이렇게 사흘 뒤가 마감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식을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컴퓨터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입력할 수 있는 거면 좋고, 아니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셀폰이나 이런 데다 그 링크를 가져다가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할 일을 기억해서 입력을 해 놓으면 그럼 여기 차근차근히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 완료를 했으면 체크를 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요 밑에다가 요런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오늘까지 해야 할 일. 오늘까지 해야 할 일만 여기서 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할 일.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될 일은 좀 어느 정도 빨리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일주일 이후의 일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마감일이 체크가 안 돼 있는 것들. 마감일이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되긴 하는데 뭐 지금 당장에 뭐 급한 건 아니다. 그런 거는 마감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오늘까지 해야 되는 일들만 보고 싶다. 아니면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될 일들만 보고 싶다. 아니면 그 다음에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는 일들만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놓는 방법을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노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원본을 놔두고 이것을 사본을 만들어서 그 사본을 원본처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저희가 모든 것을 이 데이터베이스 원본을 가지고서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응답이라고 하는 데를 클릭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 옆에 그 점 6개 메뉴, 블록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링크 복사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요거 링크 복사를 하시면 보통 저희가 이제 이 할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화면에다가 놔두고 주로 보질 않아요. 얘네들은 감춰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이렇게 쬐끄만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보거든요. 자, 링크 복사를 하셨으면 여기 아래 화면 하단에 빈 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면서 여기에 붙여넣기 형식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세요.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선택. 자, 그러면 위에서 봤던 그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하나 이렇게 생겨요. 자, 그런데 요것과 요 위에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제목 업무 DB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업무 DB 앞에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화살표가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상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진품인지 가상본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요 화살표를 보고서 알 수 있어요. 화살표가 있는 거는 이 화살표가 있는 걸 바꿨다고 오리지널이 바뀌지는 않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세퍼레이트해서 하는 거죠. 네, 세퍼레이트 돼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여행 준비 이거를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위에도 삭제가 돼요. 오, 요거는 그대로 이거는 데이터들은 삭제가 똑같이 돼요. 움직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상본이랑 원본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여행 다시 준비 이거를 해가지고 17일 날로 해놓으면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가상본에서 만들었어요. 그래도 원본에 여행 다시 준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에는 원본이든 가상본이든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원본을 쓰지 왜 가상본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 요 가상본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하면 똑같은 게 또 하나 나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요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 응답자, 이거 볼 필요 없잖아요. 예. 나 혼자서 계속 작업한 건데, 여기 제출 시간, 이것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있으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음. 자, 그런다고 이런 것들을 그냥 삭제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요런 어, 거는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여기에 점점점이 있어요. 요 데이터베이스 위에 보면 점점점, 예. 점점점을 보셔가지고 여기에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를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숨기기가 있네. 예, 그럼 6개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눈이 응답자. 이렇게 떠 있는 게 있고 여기에 희미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희미하게 되어 있는 거는 못 감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출 시간, 응답자 요걸 끄면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것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꿨어요. 그런데 위에는 그대로 있어요. 원본은.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새로 만든 것도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는 형식만 바꾸는 거예요. 또 다른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게 마감일이 이렇게 그 뒤죽박죽 돼 있는데 요 마감일을 클릭을 해서 오름차순으로 한번 보여달라. 그럼 날짜가 이렇게 쭉 보이죠? 날짜가 순서대로. 이렇게 해도 다른 거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형식,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보는 형식으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아까 데이터베이스에 그거를 복사를 해서 복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료는 안 보일 뿐이지 원본은 다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에게 저장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는 이 네 가지 이렇게만 보겠다라고 선택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응답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보기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기 편집이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점점점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레이아웃. 아까는 속성을 6개를 이거 바꿨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위에 레이아웃을 표로 돼 있는데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이게 날짜가 있으니까 날짜가 있는 항목은 캘린더로 설정을 하면 캘린더로 이렇게 보여요. 이거 좋네. 요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캘린더로 보니까 뭐가 빠졌죠? 여기에 날짜 정보가 없는 것은 캘린더에 안 나오겠죠. 날짜 정보가 있는 것만 캘린더에 나오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 마감일을 설정을 해 놓은 거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캘린더로 보면서 아, 이때 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표로 돼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는 다 지금 뭐 마감일 모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만 세금 보고 해야 되는 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딱 항목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엑셀에다 해놓은 거를 여기 노션으로 임포트가 가능한가요? 그 임포트는 가능한데 그 아마 날짜 정보가 네,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따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셀 자료를 그러니까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료를 가져올 때 날짜 형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날짜를 제대로 못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한번 손을 봐서 가져오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보는 형식이에요. 보는 형식. 그거 말고도 여기에 보시면 레이아웃이 지금 캘린더로 돼 있고 지금 위에 거 요런 형태를 레이아웃을 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 표를 또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른 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리스트로 바꾸면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업무의 마감일은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점점점 눌러서 속성이 지금 한 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마감일은 보여야 한다. 그러면 요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레이아웃이 보드로 하면 이렇게 뭐 시작 전, 진행 중, 완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 카테고리가 별로 안 나눠져 있으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완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제까지 해야 했던 일은 완료가 돼 있을 거예요. 원래 오늘까지 해야 되는 일도 오늘 제가 했으면 완료가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기에서는 지금 시작 전, 진행 중, 완료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카테고리 그룹화가 있어요. 그룹화 카테고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지금 그 스테이터스 상태로 돼 있는데, 이 상태가 아니라 완료로 기준으로 해서 해놓으면 완료된 거 2개, 완료 안 된 거 8개, 이런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거 외에도 보드 외에도 갤러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갤러리에 위에가 좀 비어 있죠. 레이아웃 갤러리를 다시 선택을 해 보시면 여기에 그 갤러리에 뭐를 보일 거냐, 카드 미리 보기. 여기 지금 페이지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 컨텐츠가 뭐냐면 이 안에 내용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목이랑 뭐만 있지만 이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마감일이 3일 후인 경우 여기에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놓고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컨텐츠 영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더 길게 작업할 수 있는 거, 이날까지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여기에다가 그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넣어놨을 때 여기서 보시면 갤러리 형태로 보면 그 내용들이랑 그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갤러리 형태로 볼 때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사진들을 이렇게 여기다 표시를 해놓으면 넣어놓으시면 훨씬 더 이런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 또 뭐 마감일 안에다가 어떤 파일들을 넣어놓을 수도 있겠죠. 내가 처리해야 되는 어떤 파일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완료는 빼놓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뷰 형식이라 그래요. 보기 형식. 그래서 그거 외에도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차트,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어떤 데이터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표로 놓고 하는 게 제일 좀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필터 기능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업무 DB는 다 똑같이 업무 DB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괜히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점점점을 눌러 가지고 그 제목 숨기기를 할 수 있어요. 제목 숨기기를 하면 이렇게 제목이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응답이라고, 다 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응답을 또 클릭을 하시면 이름 바꾸기가 나와요. 탭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 바꾸기, 응답 대신 자, 오늘 할 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요 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를 보고 싶냐면 오늘까지 해야 될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까지 해야 될 일 중에는 어저께 안 했던 일도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안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이 마감일인 그 할 일, 그리고 어저께까지, 그저께까지 마감일이었는데 내가 완료 체크를 못한 애들, 그런 애들이 여기 오늘 할 일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위에 보면 선 3개가 있어요. 와이파이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필터라고 나오는데 요 필터를 한번 눌러 보시면,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필터링을 할 거냐, 저희는 이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거죠.
그래서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 하면 이제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참고로 여기에 요거 하기 전에 여기 마감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 네. 날짜를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 그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종료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 뭐 저희가 여행을 간다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간다. 시작일, 종료일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할 일 투두리스트이기 때문에 종료일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일만 있어요. 여기 지금 마감일이라고 제목을 맞춰놨지만 이거는 시작일만 있어요. 시작일. 그래서 요게 시작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종료일을 선택을 하면 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요렇게 하면 이렇게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료일은 저희가 선택을 안 하고 시작일만 선택을 하는데 그 제목이 그 마감일이라고 하는 이건 속성의 제목이고, 그리고 이 날짜의 실제 시작일과 종료일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걸 왜 얘기를 하냐면 여기 마감일 요거를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에 시작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눌러보면 종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지금 종료일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시작일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일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할 일은 마감일이 오늘이면서 오늘 이전까지의 일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당일 포함 이전, 우리 저희 산수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상, 초과, 미만, 이하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당일 포함 이전인데 어느 날까지 포함할 거냐 여기서 눌러보시면 오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포함한 이전인 거예요. 시작일이 오늘을 포함한 이전.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완료가 체크가 안 된 거. 지금 여기는 다 완료가 체크가 안 된 거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제 했어야 할 일 해가지고 여기에 그저께 8일로 해놨는데 만약에 이건 했어요. 저희가 했으면 완료를 눌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할 일에 굳이 완료된 것들을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필터에서 자, 여기 필터 추가가 옆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필터 추가가 있는데 요거를 눌러가지고 완료가 체크되지 않음. 그래서 요 두 개 지금 필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포함 이전, 그런데 체크가 표시되지 않은 거. 이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일주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필터 추가. 오늘까지 할 일은 여기 위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필요 없어요. 오늘 이후, 내일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감일을 당일 불포함 이후, 언제? 오늘을 포함하지 않은 이후. 그러면 11, 12, 13, 14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완료는 체크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뭐냐면 일주일까지만, 당장 일주일까지만이라고 하는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필터, 여기서 마감일을 가지고서 또 필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마감일이 지금 없어졌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이미 마감일을 좀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감일을 저희는 하나를 더 써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마감일 요거를 누르시고 여기 점점점이 있어요. 요 점점점을 누르시면 고급 필터의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고급 필터의 추가. 자, 그러면 아까랑 창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마감일이 시작일이 오늘 이후이고, 그리고 필터 규칙을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마감일이 시작일이 오늘 기준 다음 일주 이렇게 놓으면 17일까지 나오죠. 네, 이게 맞네요. 자, 다시 마감일이 오늘 이후에요. 오늘은 안 포함해요. 그럼 내일서부터라고 하는 거죠. 내일서부터 마감일이 오늘 기준 다음 일주간 내에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달력을 보시면 일주 17일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세 개의 규칙을 하는데 요렇게 마감일을 두 개를 쓰려면 고급 필터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이거를 오늘 기준 이번 주 다음 일주 하고 요거를 빼면 요렇게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오늘 기준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는 오늘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을 빼기 위해서 오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빼기 위해서 아까 그거를 쓴 거예요. 오늘도 넣어도 상관이 없으면 이렇게 두 개만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은 위에 있으니까 오늘은 빼고 내일서부터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그 필터 규칙을 하나를 더 해서 마감일을 당일 불포함 이후 오늘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늘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세 개의 규칙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아까 위에 저희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이미 필터가 적용이 돼 있는 얘네들을 복사를 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요것도 이제는 일주일 이후에 그런 날들, 그래서 마감일이 당일 불포함 일주 후 당일 불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일 날은 지금 빠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여기다 필터를 추가를 하는데 이것도 고급 필터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마감일이 그 일주 후부터 있는 거에서 필터 추가 완료가 되지 않은 거, 그쵸? 어쨌든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완료가 되지 않은 것들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름 바꾸기 기타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기타. 그래서 얘는 7일을 포함하지 않고 17일까지는 여기서 썼으니까 18일서부터 나가는데 요거 말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요거를 그룹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룹으로 전환. 그래서 얘를 그 완료가 체크되지 않은 것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마감일이 없는 것도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감일이 여기에 비어있음, 마감일이 비어있는 것도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마감일이 일주 후부터이면서 그러니까 완료의 체크가 안 돼 있는 거. 그런데 얘는 마감일이 비어있는 것은 여기 밑 엔드가 아니라 5어가 돼야 돼요. 또는 여기가 또는이 아니죠. 여기 밑이죠. 자, 얘네들은 엔드로 묶여야 되고 얘는 5어로 따로 추가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일이 없거나 아니면 마감일이 일주일 이후이거나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오늘까지 7일 이내 기타 요런 식으로 탭으로 붙여 놓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기 속성에서 속성을 응답자 제출 시간은 필요 없고 스테이터스도 이렇게 4개만 딱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요거 꾸미는 것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업무 DB 요거는 아까 제목 숨기기로 해서 숨길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이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여러분께 제가 이제 제안해 드리는 선택 사항. 자, 요렇게 탭으로 오늘까지 해야 될 일, 7일 이내에 해야 될 일, 그리고 나머지 언젠가는 해야 될 일, 요런 것들을 요렇게 탭을 눌러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거를 한눈에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너무 길어서 한눈에 제대로 안 보이죠. 자,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지금 오늘 할 일이 있고요. 이 다음 일주일 거를 점 6개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지금 파란 선이 보이시죠? 이게 얘를 놓을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다도 놓을 수 있고 밑에다도 놓을 수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세로선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세로선이 생기면 여기다 놓으면 요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어요. 두 열로. 만약에 내가 화면이 더 크다 그러면 여기 기타도 요렇게 가져가서 오른쪽에다 놓으면 3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컴퓨터 화면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3열로 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여기에서 이제 빈 곳에다가 꺽쇠 하고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토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토글 해서 오늘 할 일 해놓은 다음에 이 오늘 할 일을 드래그해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오늘 할 일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꺽쇠 다음 일주일 한 다음에 여기 다음 일주일도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밑에 토글 기타 해서 얘를 이렇게 가져다 놓은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 요거를 이렇게 감춰 놓을 수 있으니까 다음 일주일을 옆에다가 기타를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한 줄이면서 필요한 거는 펼쳐놓고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오늘까지 해야 했던 이 일이 기간이 늦춰졌어요. 그래서 마감일을 만약에 제가 10일이 아니라 13일로 바꾼다고 하면은요. 그럼 얘는 오늘 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게 돼요. 오늘까지 해야 될 일. 그래서 여기서 일정들을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마감일이 없는 업무인데 내가 완료를 했다. 그러면 얘가 왜 안 없어집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잠깐만요. 필터 규칙 2개. 마감일이 1주 이후. 여기다 이걸 해놔야 되는군요. 그룹으로 전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감일이 비어 있어도 완료가 체크가 안 돼 있는 것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둘 다 완료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게 없어졌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나중에 오늘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복제를 하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될 수 있고요. 자 토글은 빈 곳에서 이 꺽쇠라고 그러나요? 이거 뭐라 그러나요? 세모 닫기 요거를 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문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그 꾸미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자 토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보면 이 오늘 할 일이나 이 오늘 할 일이나 좀 글자 크기가 비슷하죠. 내가 이 오늘 할 일을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드로 할 수 있어요. 볼드.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쭉 가면 A자라고 나오는데 이 A자를 누르면 텍스트 색상 내가 빨간색으로 할 수 있고요. 또는 둘 중에 한 가지 배경 색상 이렇게 배경 색상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배경 색상은 좀 희미하게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다음 일주일은 볼드로 해놓고 A자를 눌러서 좀 느슨하게 파랑색 그 다음 주는 볼드로 하고 기타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냥 회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오늘 할 일이 글자가 너무 좀 작다 싶으면 샵을 누를 수 있어요. 샵 3개면 조금 큰 거고요. 샵 2개면 더 큰 거고요. 샵 하나면 제일 큰 거예요. 글자가 기타 요게 그래서 소제목 중간 제목 큰 제목 요런 것들을 할 때 3개를 누르면 이게 소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샵 2개 하면 이게 중간 제목 샵을 누르고 스페이스 그럼 이제 요 큰 제목 중간 제목 소제목인데 그거를 여기다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여기에 아까는 이제 글자를 가지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토글 앞에 보면 점 6개 메뉴가 나오는데 점 6개 메뉴를 눌러서 여기에도 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배경 색상을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전체가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리고 얘를 색을 초록색, 그 다음에 얘는 색을 갈색, 이렇게 해놓으면 시각적으로도 딱 좀 구분이 돼서 저희가 이거를 한눈에 보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저는 참고로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소제목으로 이렇게 주로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좀 깔끔하게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양식 작성하는 방법 다시 한번 봤었고요. 얘네들이 다 응답으로 간다. 그런데 이 양식 작성을 미리 보기 하면 여기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양식 공유를 통해서 작성 가능한 사용자를 웹의 모든 사용자로 해놓고 링크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어디든지 원하는 데다가 붙여 넣으면 인베드, 그럼 여기가 바로 그 작성을 할 수 있는 곳이 된다. 여기 노션에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파리나 아니면은 뭐 크롬이나 이런 데다 해놓고 셀폰에서 그것을 홈 화면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셀폰으로 간단한 것들을 입력을 하고, 만약에 내가 좀 일주일을 보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뭔가 그 좀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 응답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계속 새 페이지 눌러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은행 업무, 이거는 이번 수요일 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업무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들을 보면서 완료가 되었으면 체크하면 오늘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항상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기에 오늘 할 일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업무들을 분담해서 나눠 놓고, 앞으로 이번 주 안에 내가 뭐를 해야 되는구나, 다음 주에는 이런 일도 해야 될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보면서 작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죠. 그 참고로 제가 전에 그 공유를 해드렸던 하루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일기 쓰는 그것이 있어요. 나의 발자국 요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거 만약에 일기를 쓴다라고 하면 오늘 날짜에 투두리스트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언제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저녁에 잠잘 때 한번 생각나는 것들을 내일 해야 될 일들 여기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생각나는 것들 여기다 입력을 해놓고, 그러면 매일마다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고 저녁에 잠잘 때 한번 보고, 그렇게 하면서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투두 리스트를 이제 같이 그 큐티 뭐 추억 기록 이런 것들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게 여러모로 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하루를 계획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거, 내가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을 저녁에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일은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내일 가가지고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면서 오늘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리마인드 하고,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지워 나가는 거. 그래서 이 오늘 할 일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체크해서 없애는 작업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 하루를 성공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투두리스트를 작업하는 것들은 대단히 좀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마감을 하고요. 생활 속의 노션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어쨌든 뭔가를 계속해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조금씩 나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